기하 벡터의 첫 단원 1차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1차 변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다음에 기본적인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변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변환이란 말은 자, 점은 우리는 좌표로 표기할 수 있죠, 그쵸? 자, 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이 이동한다 또는 직선이나 원 같은 도형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점이나 도형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변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변환은 무슨 뜻이냐? 자, 1차 변환이라는 뜻을 알려면 표현을 한번 아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 이런 거 보셨나요? 자, x, y라는 좌표가 있는데, 점이 있는데, 자, f에 의한 기능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점 x', y'을 옮겨간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변화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자, 이런 좌표나 도형의 이동 따위를 우리는 변환이라고 합니다. 변환이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이것이 자, x, y가 또 다른 어떤 함수나 기능을 만나서 새로운 점 x', y', 점이 또 다른 점을 이동했다. 이놈이 변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차 변환은 무엇이냐? 1차 변환은 무엇이냐? 1차 변환은 일단 점이나 좌표나 도형의 이동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이동된 좌표가 좌표 x 좌표하고 y 좌표가 결국엔 x,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좌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1차 변환은 무엇이다? 변화는 좌표나 도형의 이동을 말하는데 그 중에 1차 변환은 무엇이냐? 이동된 좌표가 x,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좌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그럼 x, y에 대한 1차식만 포함하고 여기 뒤에 상수항 이런 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는 자, 오로지 x, y에 대한 뭐라고요?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좌표들이 이동하는 그 현상 자체를 1차 변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는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좌표로 점이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1차 변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변환의 표현을 잠깐 보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 어떤 표현을 다시 볼게요. 그럼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표현은 기본적으로 자, x하고 y가 표현된 대로 이렇게 f 어떤 기능에 의해서 좌표가 이동했는데 자,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좌표로 이동했다. 자, 이것이 1차 변환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이놈을 자, ax 더하기 by하고 cx 더하기 dy가 x', y' 옮겨졌다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차 2 곱하기 1 행렬을 자, x하고 y에 대한 자, x, y를 이렇게 행렬을 더 볼게요. 그래서 앞에 누가 있으면 자, 여기 a, b가 있으면 ax 더하기 by가 나올까요? 그쵸? 다음에 c하고 d가 있으면 cx 더하기 dy가 되면 옮겨진 점 그놈이 x', y'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행렬과 행렬의 곱이 또 다른, 자, 원래 x, y라는 점이 어떤 점을 이동되는지 확인하는, 자, 이 모습도 요놈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행렬에 의한 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a하고 b, c, d, 2차 정사각 행렬이랑, 그 다음에 기존의 x, y라는 좌표가 또 다른 점 x', y'를 옮겨졌다. 그래서 이게 옮겨진 점이 ax 더하기 by, xy에 대한 어떻게 1차식의 표현. 그 다음에 cx 더하기 dy가 자, y'를 옮겨졌다. 결국 옮겨진 점이 xy에 대한 오로지 xy에 대한 1차식으로 옮겨갔다. 이건 바로 1차 변환의 기본 뜻이 되겠고 그래서 행렬과 연관지어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2차 정사각 행렬을 우리는 변환행렬이라고 변환행렬. 자, 변환행렬, 그러니까 이동시켜주는 행렬이라는 거죠. 하고 자, 그래서 이놈과 좌표가 만나서 자, 곱셈이 되면 결국에 새로운 좌표가 되겠다. 그래서 표현을 해본 변화행렬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나 문제집에서 보시면 이놈 변화행렬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게 a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놈을 옮겨가기 전 x라고 2 곱하기 a를 x라고 표현하는데 둘이 곱하는 게 변환이 되고 자, 그러면 또 다른 점 얘를
X'이라고 표현하면 X' 옮겨간다. 이 표현도 1차 변환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차 변환이 뭔지 지금 조금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또 다른 함수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변화 있는 A와 곱셈되는 현상 자체를 우리는 F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능을 변화 있는 A와 곱셈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자, F의 X 이렇게 표현하면 변화 있는 A와 다음에 2 곱하기 1의 X가 곱해지면 X'으로 옮겨간다라고 표현해도 1차 변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자, 1차 변환인지 아닌지 아시려면 결국 옮겨간 점이 자,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성질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정합시다. 자, F라는 놈이 F가 지금 1차 변환이에요. 1차 변환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기능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자, P하고 Q가 있는데 이 P하고 Q를 2 곱하기 1 행렬이라고 하죠. 자, 당연히 그럼 얘는 누구냐? 저 A라는 행렬이겠죠, 당연히. 자, 어떻게 표현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 자, 무슨 뜻이냐면 자, P라는 뭐 어떤 A, B라는 어떤 점을 1차 변환해서 옮길 건데, 자, 옮기기 전에, 자, K배 된 것이, 자, K 곱하기 FP, 뭐 실수가 앞에 실수배, K는 실수입니다. 실수인데요. 자, K가 밖으로 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가만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자, F는 2차 정사 변화 행렬과 곱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P는 2 곱하기 1행렬, 어떤 좌표를 표현하는, 자, 행렬. 그 다음에, 이 앞에 실수배가 껴있단 말인데, 자, 이쪽 표현 다시 볼까요? 그럼 이쪽 표현은, 자, 어떻게 K배에, 그 다음에 A하고 또 다른 어떤 그 P라는 행렬이죠. 그쵸? 얘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행렬, 수학 원의 행렬 단어에서 보시면, 행렬의 곱셈에서 행렬끼리 곱하는데 교환법칙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배에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곱하나 문제가 없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행렬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한 거죠. 행렬의 곱셈에서는 실수배가 어디서나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 기본 성질입니다. 행렬은 그렇고, 자, 얘를 우리 기하 벡터니까 기하적으로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세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좌표가 P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좌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 얘를 F와 만나면은, 자, 1차 변환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이 1차 변환돼서 움직여서, 자, P'으로 옮겨가는데, 또 다른 점 P'으로 옮겨가는데, 자, 옮기기 전에 K배 한 거나, 얘가 1차 변환되는 거죠. 그쵸? 옮기고 나서 K배 한 거나, 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원래는 1,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1,2가 있었는데, 어떤 1차 변환을 만나서, 이놈이 뭐 4,5로 뭐 이렇게 옮겨져 간대요. 근데, 자, 이놈이 다시 뭐 3,6이 있는데, 그놈은 대체 F를 똑같은 1차 변환 행렬을 타고 내가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가만 보세요. 자, 옮기기 전에 K배한 거랑, 옮기고 나서 K배한 건 같다. 결국에 얘가 지금 X좌표, Y좌표 2배 된 건가요? 자, 옮기기 전에 2배 됐으면 옮긴 후에도 2배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2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8,10으로 옮겨간다.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옮기기 전에 K배한 거나 옮기고 나서 K배한 같다. 네가 2배니까 옮기기 전에 2배였으니까 그러면 옮기고 나서도 2배에서도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쵸? 자, 두 번째 성질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변화 행렬이, 자, P하고 Q가 서로 더해져서, 행렬이 2개 더해져서, 자, 1차 변환을 일으키나, 자, 각자 1차 변환을 일으켜서 더하나, 문제가 없다. 자, 이런 뜻인데, 이런 성질인데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조금 해볼까요? 자, 얘를 뭐 A하고 B 이렇게 두고,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 C하고 D 이렇게 더 볼까요? 자, 얘는 무슨 뜻이냐? F를 변화 행렬 A랑 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A하고, 다음에, 자,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표현
D로 보이나요? 여기 C. 이렇게 한 것이나, 이렇게 행렬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답이 다른 거냐, 같은 것이냐라고 물어봤죠. 이거 당연한 거죠. 왜? 자, 행렬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분배법칙을, 기본적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행렬상으로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행렬로 정의할 수 있는,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하 벡터니까 이거 기하적인 의미를 다시 이해하셔야 되세요. 이런처럼 아까 옮기기 전 K배한 거나 옮겨 나서 K배한 거나 문제가 없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두 점이 있었는데 옮기기 전에 더한 거나 F를 만나면 저 1차 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옮기고 나서 더한 거나 문제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자, 1,2가 있었는데 어떤 1차 변을 타고 나서 얘가 지금 3,4래요. 로 옮겨갔대요. 그럼 다시 얘가 뭐 4,2라는 점이 있었는데 똑같은 1차 변환 행렬을 타고 가서 얘가 뭐 5,1로 옮겨갔답니다. 자, 이건 뜻이냐? 자, 더해서 F랑 만났으니까, 자, 옮기기 전에 더한 거나, 각자 옮기고 더한 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자, 옮기기 전에 한번 더해볼까요? X좌표를 더하면 얘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가 되겠죠. 그쵸? 이놈이 F를 타고 나라면 어디로 가게 되겠다? 옮기기 전에 더한 거나 옮긴 후에 더한 거나 문제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옮긴 후에 좌표를 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하 벡터에서 첫 번째 1차 변화에서 1차 변화에 갖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위아래 섞어놓은 것도 성질이 이제 성립하게 되겠죠. 어떻게? 뭐 이렇게 F의 K배 P, 그 다음에 L배 Q. 자, 여기서 말하는 K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자, L은 지금 실수예요. 한마디로 지금 실수배냐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똑같죠? 실수배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FP, 각자, 그 다음에 실수배 튀어나가고, 나중에 더해도 문제 없는 거니까 FQ를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 다시, 자, 이동되기 전에 K배한 거나, 이동하고 후에 K배한 거나 같다. 자, 그 다음, 이동하기 전에 더한 거랑, 이동 후에 더한 거랑 문제가 없다. 자, 그거는 두 개 짬뽕해서 3번이 나온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자, 이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자, 이거 행렬 문제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3a-1b. 얘가 지금 변화행렬 a예요. 변화행렬 또는 1차 변화는 f가라고 합니다. 이놈이 곱해지면 얘가 1,1이 만나서 1차 얘를 변화행렬 만나서 2,1로 옮겨져 간대요. 자, 이때 A랑 B랑 구해서 A 더하기 B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 행렬을 그냥 행렬의 곱셈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 더하기 A. 자, 3 더하기 A 보시나요? 이게 2죠, 그죠? 이게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1 더하기 B. 너가 1이 돼요. 그럼 당연히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가 되겠네요. 둘이 더하면 얘가 뭐 1이 되겠네요. 뭐 문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가뿐히 풀었고요. 자, 2번 문제 다시 볼게요. 2번은 똑같이 잘 봅시다. 자, 이 표현이 있어요. 얘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4,0으로 옮겨간대요. 자, F를 타고 날아가면 이렇게 옮겨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때 A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다시. 자, 이 표현 아까 처음 보셨죠? X, Y가 어떤 기능에 의해서 옮겨갔는데 어디로 옮겨갔느냐? XY에 대한 상수항이 없이 오로지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좌표로 이동해 갔네요. 얘는 1차 변환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 행렬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쉬운 문제니까. 그럼 자, 원래 옮겨가기 전 X와 Y가 자, 1차 변환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옮겨져 갔는데 자, 이때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1이 만지면 이놈이 되겠나요? 그쵸? X좌표가 다음에 여기에 1하고 A가 들어가면 X 더하기 AY가 옮겨진 점의 Y좌표.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자,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 1차 변환에 의해서 자, 1하고 1, 마이너스 1이 자, 1, 마이너스 1이 자,
여기 4,0으로 옮겨야겠다. 이때 A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행렬을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갈까요? 자, 곱셈. 자, 3 더하기 1, 4. 이거 당연한 거지, 그치?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되겠네. 자, 1 더하기 1 빼기 A네요. 자, 1 빼기 A. 너는 0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A는 당연히 1이네요. 자, 문제 같이 다는 문제 두 문제였는데 가장 행렬 1차 변환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는지 한번 보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이제 1차 변환의 표현을 봤으니까 이제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1차 변환 F가 있었대요. 자, F가 얘가 지금 1차 변환이랍니다. 1차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변환이랍니다. 그랬더니 자, A라는 2 곱하기 2를 줘줬어요. 자, 2하고 0.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줘줬는데 0하고 2가 이렇게 줘줬대. 그랬더니 자, FA 더하기 FB 얘가 0하고 4로 이렇게 옮겨진대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존재하는 누가 자, 얘가 존재한대요. 역행렬이 얘 이렇게 쓸까요? 존재할 때 자, F 인버스 B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첫 번째는 자, 어떤 2,0이랑 0,2가 자, 옮겨진 후에 더해진 거랑 1차 변환돼서 1차 변환에 의해서 옮겨진 후에 더해진 거랑 뭐랑 같다? 자, 옮겨지기 전에 더한 거랑 서로 같다라는 성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둘이 같은 행렬, 같은 꼴 행렬이니까 F랑 만났는데 더하게 되겠죠, 그쵸? 왜 2하고 2를 만났더니 얘가 0하고 4더라. 그럼 대체 F 인버스 B 누굴까요? F 인버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F 인버스의 B니까 얘가 0하고 2 이렇게. 그럼 요 놈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쵸? 요 놈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얘가 역행렬이, 자, 역변환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얘는 A의 1차 변화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함수라고 표현되는 거, 요 놈을 역변환을 서로 양변에 진행하면 자, 요 놈이 함수로서는 i가 되는 것이고, 그쵸? 행렬로서는 2, 단행렬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또 다른 성질,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옮기기 전에 K배한 거나 옮기는 K배한 거나 문제 없다. 자, 얘는 얘 2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얘 반이니까 얘도 얘 반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를 1하고 1로 옮겨도 문제가 없다. 가장 1차 변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옮긴 후에 서로 A와 B를 옮긴 후에 더한 거랑 서로 A와 B 옮기기 전에 더해서 자, 옮긴 거랑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습에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쉽게 볼 수가 있었고, 다음에 4번. 자, 또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는 대응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금 문제를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또 잘랐네요.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O, T, E, F, G, 그 다음에 H 돼 있고요.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 길이 같은 겁니다. 자,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B라는 점이 이동하고 1차 변환에 의해서 그렇대요. F라는 1차 변환을 만나면. 그 다음에 D라는 점이 누굴 만나면 자, 1차 변환 F를 만나면은 A로 이동되는데, 그럼 대체 A라는 놈은 똑같은 1차 변환을 만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는 행렬에 의한 관계식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도 있고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른 문제풀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B하고 D 이런 이 점을 우리는 O에서 출발하는 OB 벡터, OD 벡터, OA 벡터로 해석하려고 해요. 잘 봅시다. 자, B를 OB 벡터라고 하죠. 이렇게 OB 벡터라고 하죠. 그랬더니 자, D는 OD 벡터라고 하죠. OD 벡터.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근데 A 벡터가 어디 있느냐? A 벡터, 여기는 A죠, 그쵸? A 벡터가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A 벡터하고 D 벡터 더하면 B 벡터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니네 둘이 더하면 너 되는 거네니까 어떻게 해?
자, 니네 둘이 더해서 너 나오면 되겠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표현해 볼게요. 자, 원래는 2를 O2 벡터를 본다. 자, O2 벡터를 본다. O2 벡터가 대체 누구랑만 더한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을 여기 OA 벡터. A 벡터에 누굴 더해야 이 벡터가 나올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자, 평행사변을 만들면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시죠? 이렇게 평행사변 되는 거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벡터가 되려면 A 벡터랑 누구랑 더하면 되지? 결국 요 놈하고 요 놈이 더해져야지만이 요 놈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점은 H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낯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번에도 좌표평면 위에 정사각형이 이번에 1사분면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릴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게 4등분이 됐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 A, G, 그 다음에 이거 O, G, H, F, 여기 E,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여기 지금 정사각형이고 이 네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죠. 서로 합동이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D라는 점이 똑같이 1차 변환 F를 타고 가서 자, 2로 이동하고 다음에 E라는 점이 1차 변환 F를 타고 가서 5로 원점을 이동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물어보는 게 좀 특이하네요. 자, 직선 BD, 선분 BD 위에 모든 점이 어떤 한 점으로 이동하는데 자, 그 점이 대체 어디니? 라고 물어봤네요. 자, 가봅시다. 방금 전에 벡터를 푸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D가 옮겨 봤으니까 B, D. 자, 일단은 B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은 B를 봐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BD의 모든 직선인데 지금 D가 이동한 건 보여줬어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가 이동한 거 봤으니까 B가 이동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갈게요. 자, D, 자, OD 벡터로 본다고 했죠, 그렇죠? OD 벡터. 그 다음에 자, E 벡터는 자, E는 E 벡터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놈의 합 벡터가 어디 있냐면 지금 그놈의 합 벡터가 여기 B 벡터에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벡터를 더하면 얘가 합 벡터가 얘란 얘기네요. 그럼 얘랑 얘네 둘이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E 벡터로 보고 다음에 자, 0벡터는 더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 이 점으로 옮긴다는 거네.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자, D라는 점이 이미 2로 이동한다고 배웠어요. 방금 전에 그리고 누가 B가 2로 이동한다 방금 전에 확인했죠, 그쵸? B도 2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BD가 이 직선이 있는데, BD 두 직선이 있는데, 자, 이 직선의 양끝, 선분이 양끝점인 D도 어디로? 2로 이동하고, B라는 점도 다시 또 다른 양끝점인 B도 2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 BD의 모든 점들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요 2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풀이가, 자, 행렬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벡터로 대응관계를 진행해 보셔도 충분히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문제 풀이가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